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아, 이재명 그 위정교사 1심 선고 이게 이재명의 이제 명운을 가르는 결정판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11월 15일에 있었던 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거기서 일단 사망 선고가 한번 내려졌었죠. 자, 여기에 한 번 더 추가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들 많죠. 이재명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인데요. 그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자신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쨌건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자면요, 예전부터도 가장 이렇게 범죄 소명이 잘 된 게 위정교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빼박이다. 어쩌면 법정 구속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러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법조인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포퓰리즘, 소위 이제 이 정치 공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정쟁화를 통해서 국회라고 하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법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노골화되어 있죠. 그래서 뭐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장외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방탄을 위한 뭔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11월 25일 바로 코앞에 닥친 눈앞에 닥친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제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와, 그런데 놀랍게도 토요일 집회 참가 인원이 채 10,000명이 안 되는 완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흥행으로 치면 완전히 그냥 망했다 이제 이 수준인데요. 관련된 뉴스가 아주 많던데요. 여기 보시면요. 특검 거부하는 윤, 국민이 거부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봐서는요. 거부된 것은 이재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정도 되면요, 저쪽에서 진짜 그들이 이제 100만 명이 왔다라고 하면 그 떠들 정도로 많이 모여야 돼. 그런데도 눈에 딱 보면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00명이 안 되는 거야. 경찰 추산으로도 10,000명 뭐 그 수준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죠. 주최 측에서 10만 그러면요, 그건 무조건 10,000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전부. 자, 특검 거부하는 윤, 국민이 거부한다. 그러나 실상은 국민이 이재명을 거부해버렸다. 자, 이재명 본인은 따로 발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의도는 명백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가 그냥 붕괴된 것이다. 광화문 가득 메운 10만 촛불, 윤석열을 거부한다. 오마이뉴스죠, 이게. 이들 헤드라인 자체가 선동인 거죠. 광화문을 가득 메우지도 못했고, 그 광화문을 가득 메워봐야 지금까지 100만, 200만, 뭐 250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거기는 가득 메워도 제 생각에는요, 15만 이상 되기 힘들어요. 진짜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그 연결된 도로까지 뻗어나갔어. 막 그냥, 그 사대문을 다 채우면 이제 100만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저게 무슨 100만이야. 응? 저게 무슨 10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 추산으로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을 거부한 이 집회는 사상 최악의 흥행입니다. 완전히 망했다. 윤석열 내려올 때까지 광장 나온다. 광화문 일대 촛불 밝힌 시민들. 그런데 좌파들이 지금까지 대형 집회를 여러 번 이제 개최했었죠. 가장 많이 모였던 게 광우병 때고요.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그 집회 때 많이 모였었죠. 근데 그때 모인 인원 중에 굳이 비교하면은 광우병 때가 훨씬 많았어요. 광우병 때. 근데 광우병 때는 왜 그렇게 많이 모였는가? 그거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목적으로 선동을 했지만 그게 선동당해서 그 나왔던 사람은 정치적 이유로 간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해서 뭐 야권을 지지해서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무서웠던 거죠. 우리 저거 소고기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뭐 소고기 그거 저
칼로 이제 썰게 되면 칼에 묻은 그것만으로도 다른 고기를 썰게 되면 그냥 닭 뭐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뇌송송 구멍탁 그게 그냥 공포로 그냥 다가왔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까지 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데모를 했을 정도니까 그거는 정치가 아닌 겁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재명은 제가 봐서는요, 이날 이 집회를 하고 나서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인가 그렇잖아요. 패닉 상태, 쇼크 먹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검 거부하는 이건 국민이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명백하게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수없이 나왔고 그리고 언론사 기사나 그 헤드라인이나 보도 저 방향이나 논조를 보게 되면은 진짜 뭐 용산이 어마어마한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상 이런 걸 보게 되면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차갑게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차분하게. 그렇게 들뜬 게 없어. 그러니까 야권에서 막 부추기고 우리 언론이 따라가가지고 또 그걸 그냥 같이 선동하고 이랬지만 생각외로 국민들은 차분하다라는 겁니다. 차분하다. 이거를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집회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모이질 않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달리 또 해석하면요. 이 이제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동력이 민주당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로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나이 든 사람보다도.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집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어디 나가서 모여서 막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것도 해외 여행 같은 것은요. 우리 이제 좀 나이 있는 세대들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 누구랑 같이 가는 거 싫다는 거야. 그거 가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사람은 사람한테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잖아요. 둘이 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스트레스가 온다고 이런저런. 그리고 자신의 혼자만의 그 자유를 또 이렇게 서로 또 공유를 해야 되니까 또 침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때 묶여서 뭐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은 10대, 20대, 30대들 이런 세대 말이죠. 그래서 야당은 이제 동원 싸움에서 여당을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이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모여라 하면 제법 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도 지금 완전 계산착오입니다. 이거 판단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나가리 패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시죠. 여기 사진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10만 뭐 몇십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확대하게 되면 여기에 사람 머리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특히 촛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두 자루 들고 있을 때도 많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서 딱 보면은 사람이 하나 둘 다 이렇게 찍힌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저들이 200만이다 할 때 말이죠. 그때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사진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사람을 일일이 대충 찍어봤다고. 그래서 단위 하나를 만들어서 요런 단위가 몇 개 있다 해서요. 전체적으로 뽑아봤는데 15만이 안 됐어. 200만이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숫자에 다, 그 뻥튀기 숫자에 다 쏘은 거야. 와, 200만이 모였어? 150만이 모였어? 엄청났구만. 혁명이구만. 박근혜 끝났네. 이명박 끝났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그 정도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군대 그 일개 사단이 한꺼번에 집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일개 사단이라면 10,000명, 12,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바다처럼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아 보인다고. 그래서 통상 집회할 때 많이 모인 데가요. 제가 볼 때 5,000명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안 많습니다. 사람 5,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자, 이래 모여서 윤석열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대망작이다. 대실패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용산이 힘을 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식이면은 지지율도 말이죠. 다수간 이런 분위기, 그 여론 선동, 언론의 그 편파적인 보도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티내지 말라 자제령에도 장애 집회 이재명 방탄 사법부 급박 여전 정치색 들고 표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요. 그러면서 지지층 외 시민을 유도했지만 시민들이 오질 않았어요. 이걸 그냥 정치 집회로 보고 이재명을 잡놈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막사니가 맞구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저거는 그냥 콩밥 먹어야 돼. 가면 가야 돼. 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지율에서는
뭐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수치가 좀 높게 나오죠,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개인의 차기 지지자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 위를 달리는 것, 이런 것들은 왜곡된 어떤 여론 보도, 언론 보도의 여론 흐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 이제 이런 대중화된 매스미디어가 극대화된, 거기다가 SNS 같은 게 이런 게 극도로 발달해 있는 시대에는 결국에는 광장도 광장이지만요, 광장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매체입니다. 매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동은 당했지만, 그렇다고 분노가 막 치밀 정도로 막 난리 났다 수준은 아닌 거예요. 광우병 때가 이제 난리 난 상황이었고, 분노가 막 이리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선동 당했지만 어쨌거나 선동된 민심도 민심이거든요. 무섭습니다, 그거.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세월호 때도 그 선동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선동이 이재명에게는 먹히지 않네. 이재명에게는 그런 선동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모여라 해도 안 모이는 겁니다. 자, 1만 5천여 명으로 참여가 줄었다. 포장 바꾼다 해서 달라질 것 없다. 경찰에서는 1만 5천 명으로까지도 안 보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장애 집회 때요, 30만 명 이렇게 추산했지만, 그 당시에도 경찰은 2만 5천 명이라 그랬고요. 이때도 제가 볼 때 2만 5천 명 너무 많이 불러줬어요. 이것도 한 반토막 내야 됩니다. 한 1만 5천 정도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 모인다, 모이지 않고 있다. 이걸로 뭐 아무리 용산을 때려봐야 뭐 간에 기별도 안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주말 집회 민주 진보, 이쪽은 또 보수, 이렇게 맞불도 놓았는데요. 오히려 맞불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살려주세요 외친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여기 머리 하나하나가 다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구역을 만들어서 숫자를 세고 나서 이런 구역이 몇 개 있다고 계산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 10,000명 안 돼. 이 정도면은. 이거 많아 보입니까, 이게? 저는 이거 3,000에서 5,000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어느 정도 꽉 모여 있어도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여기 맞불 집회가 더 조직적이고 짜임새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아요. 손팻말 들고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바로 애국 시민들입니다. 자, 여기 근데 우리 언론이 항상 구분할 때 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유보수라 해줘야 돼요. 근데 자유에 대해서는 저들이 이쪽 보수 쪽에 고유한 가치로 이렇게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양쪽 다 공유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쪽이 민주면 그러면 이쪽 보수는 민주가 없습니까? 민주 보수 말이 안 돼요. 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당은 민주공화당이었어요. 그냥 공화당 해서 그렇지 공화당 앞에 있는 게 민주였다니까. 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민주정의당입니다. 민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때 민자당입니다. 민주자유당입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이쪽 보수적 가치도 항상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항상 민주. 이쪽은 그럼 뭡니까?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독재입니까? 이쪽이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패러다임, 이런 어떤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고 편파적이다라는 거죠. 이쪽이 민주라고 하려면요, 이쪽은 자유라야 맞습니다. 민주 대 자유, 차라리 이렇게 하든가, 저쪽이 진보면 이쪽에 그건 보수 좋다 이거야. 그러면 민주 대 자유로 가보자 이거죠. 어느 것이 힘이 센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왜곡시키고 있다. 차라리 말이죠, 좌파 우파 해주던가 아니면 여야로 해주던가,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요, 이재명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진짜 1심 선고하는 그 위정교사 그 판사 김동연 판사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좌파적 속성을 코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명백한 증거 앞에, 그리고 국민들의 열기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데 이재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없잖아요. 저 정도면은 그냥 버린 카드야. 나가리 된 거야, 이재명은. 자, 그것을 민심을 제대로 읽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은 법정 구속.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